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선고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부회장에게 사법부가 내린 판단은 징역 5년의 실형입니다. 이 부회장은 특별한 표정을 짓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가 혐의별로 유죄 판단이 이어지자 허공을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총수였던 이 부회장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 범행을 적극적으로 촉진했고 국회에서도 범행을 감추려고 허위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요청을 쉽게 무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승계 작업을 추진하며 개별 현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청탁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 부회장으로부터 대통령 요구사항을 전달받고 범행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떠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각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전해주시죠. 먼저 이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모두 4가지입니다. 재판부는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액수 부분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뇌물 공여인데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3억 원은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제공한 뇌물이라고 인정됐습니다. 또 최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 원 후원도 정상적인 단체가 아닌 것을 알고 지원했다며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승마 관련 지원을 몰랐다거나 최순실 정유라 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한 것도 위증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의 뇌물 부분과 113억 원을 뇌물로 주기로 약속했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지급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했으며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네, 선고가 난 뒤의 법정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선고가 끝나자 법정 안팎으로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일부 방청객들이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청사 밖에서는 오전부터 시민들이 모여 이 부회장을 석방하라는 시위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유죄 선고 직후에는 일부 망연자실한 표정의 시위자들이 자리에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삼성 측 송우철 변호사는 선고 직후 1심의 법리 판단,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 측은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선고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 부회장의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예고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각 특검과 검찰에 의해 재판이 넘겨져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두 사람의 사건은 사실상 같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대통령이 승마 지원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며 최순실 씨로부터 진행 상황을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통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는 같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만큼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도 유죄 쪽으로 기운 모양새입니다. 선고 직후 검찰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1심 선고 결과를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뇌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사건 공판에서 효율적인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